이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도 직접 통제하겠다. 특히 특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른바 표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단속하겠다. 한동훈 대표 빠져. 저는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저께 저녁에 모였다죠? 네. 누구누구 모인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민전 최고위원, 예. 그다음에 이뉴한 최고위원. 이뉴한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상현 의원님, 예.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하고 이전부터 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3명은 맞는데 4-5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한두 명이 누군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굴 거기다 넣었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갔을까? 누가 들어갔을까? 궁금한데요. 어찌됐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임을 했는데, 만찬을 했는데, 희한한 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 전날 밤에 만찬을 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조선일보에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조간신문에 실리는지. 근데 굳이 뭐 제작 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면, 조선일보가 마지막으로 판가리를 하는 게, 한 12시쯤 되면 판가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게 광화문 판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희 집이 광화문은 아니거든요. 그럼 배달판에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마감처럼 마감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게 마감을 해도 한 8, 9시 정도는 마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찬이 거의 진행되자마자, 거의 끝나자마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귀뜸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한동훈 패싱이다. 윤 대통령 한번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보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번개를 요청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일정도 번개로 합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경호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통령 번개는 그렇게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율이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면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대통령실에서 조심했겠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빼고 김민전, 인요한, 윤상현 이런 분들만 불렀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보니까 이 영화가 딱 떠오릅니다. 더맨더머.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스러운 거죠. 민생, 물가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서 지금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삐져가지고 이러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맨더머에 의해서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이 쫄보 브라더스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날 것 같으니까 아마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이렇게 좀 따돌리는 거를 쓰려는 걸로 보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쫄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눈 펄펄 나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폴더 인사한 거로.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은 또 자기를 따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당내 리더십도 확장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양쪽 모두 국민들이 보기에는 쫄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상당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없고, 뭐 전부 다 왜 이제 한동훈 안 불렀으니까 다들 알 거니까 계속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자식 말이죠. 아주 좀 쫄랑쫄랑 깐죽깐죽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당 대표 하겠어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지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말이죠.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죠. 안진걸 소장님. 네.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한동훈이가 2026년 증언을 위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그건 비현실적이다 하면서 윤석열이 또 한 52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더 했을 수도 있는데 59분 거의 2시간 중에 거의 혼자서 주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윤석열이 정말 속이 아주 좁은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와, 만찬이 연기됐는데, 보통은 만찬이 연기됐는데 그 만찬에 와야 될 사람 중에 대표만 쏙 빼고 일부 최고위만 불렀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내가 너 한동훈 너 안 좋아한다, 너 패싱이다, 너 까불지 마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개인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여당 대표한테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순간 한동훈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절대 한동훈에 대해서 동정이 안 생겼는데, 옛날 나경원도 짓밟히더니 이제 한동훈도 짓밟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어리석다. 지금 이제 탄핵 특검이 다시 또 여러 가지가 발의가 될 텐데 지금 그나마 8명이 버티고 있어줘서 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친한계라고 하면 한동훈, 이제 김종혁, 또 진종호도 빠졌던데 진종호는 그래도 국회의원 아닌가요? 한동훈, 김종혁이야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 절마들 없어도 뭐 108명 지키는데 문제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 대표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에이씨 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의 약점을 틀어주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무 특검법 통과시키면 그 배신하면 나도 너 감옥에 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제가 보수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동훈도 떳떳하지 않아. 한동훈 자녀 문제 그거 아유. 털면 그것도 뭐 이른바 조국 사태 같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자기는 뭐 멀쩡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너가 나 배신하면 나도 너 배신하고 너 우리하고 분당하고 완전히 갈라서는 거야. 너도 멀쩡하지 못해. 이렇게 지금 계속 협박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제가 이번에 따로 모인 사람들의 몇 면을 살펴보니까요.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입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동훈 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특검 문제나 이런 거는 원내에서 논의하는 거야. 라는 네. 게 말의 취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민전 최고위원 아예 대놓고 이제 저격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눈에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 일단 딱 저녁 때 불러 들어가고 인유한 최고위원 잘 보십시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껴놓고 인유한 최고위원한테 전화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종편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인유한 최고위원이 나랑 대통령을 태고했다. 이게 뭡니까? 나 이 의대 정원 문제 한동훈하고 의논 안 해. 난 인유한 의원하고 할 거야. 라고 딱 아예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준 겁니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의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실이 이제 대통령실이 국민이 또 직접 통제하겠다. 특히 특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른바 표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단속하겠다. 한동훈 대표 빠져. 저는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